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바빴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아 진행했고 결과물을 내야 했던 시기여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책을 보려고 했고, 그렇게 읽은 10분 독서는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다시 책으로 인도했습니다. 책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읽어야 제맛이 난다는 것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읽은 오늘의 책은 일리아스에 이은 호메르스의 두 번째 역작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음유시인 호메르스는 인류 최초이자 최고인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남겼습니다. 일리아스는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간의 10년 전쟁 중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의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헥토르를 죽이고 헥토르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데려가 장례를 치르는 곳으로 일리아스는 끝이 납니다. 그 후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 의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앞에 두고 모두 후퇴하는 것처럼 꾸미고, 트로이 성 앞에 놓인 거대한 목마를 본 트로이 군들은 그리스 군대가 철수하기 전에 트로이를 위해 제물을 바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옮깁니다. 그날 밤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온 목마 안에서 그리스군 50여 명이 나와 술과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는 트로이 군사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목마 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입니다. 트로이 목마를 계기로 그리스는 10년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년 만에 승리를 거둔 그리스 군사들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고향 이타케에서 남편과 아버지인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책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오디세우스가 없는 고향 이타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그 뒤 다시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에게는 수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주 무례하여 오디세우스 성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시녀들을 취하면서 자신의 성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여러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죽은 것이 틀림없으니 이제 우리들 중 한 명을 택해 결혼해야 한다고 페넬로페를 압박합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모두 짤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며 배를 짜지만 옷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배를 짜고 저녁에는 다시 짠 것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끝없는 일에 대한 은유를 우리는 페넬로페의 배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례한 구원자들을 보며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하는 도중 옛 트로이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운 많은 용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 메넬라우스를 만나 오디세우스가 요정 칼립소에게 붙들려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험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폴라페모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를 이유로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에게 분노하고
그의 항해를 시종일관 방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배에 탄 선원들에게 고운 노래를 들려주며 유혹한 뒤 바위에 부딪혀 모두 죽게 하는 세이렌 자매의 이야기나 7년 동안 요정 칼립소의 애인으로 있어야 했던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등 여러 에피소드들을 모음 꾸러미에 넣어 소개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여곡절 끝에 모험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모든 무례한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의 이야기들은 현대소설의 많은 이야기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이후 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 있겠지요. 자신의 신하들 중에 누가 진심으로 자신의 귀환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그네로 변장하여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는 설정이나 그 과정에서 어릴 적 자신을 씻겨준 유모가 발을 씻겨주며 멧돼지의 엄니에 물린 상처를 발견하고 그가 오디세우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화살로 목표물을 맞춘 자와 결혼하겠다는 페넬로페의 제안에 따라 모든 구원자들이 도전을 하지만 활 시위조차 제대로 당기지 못하여 쩔쩔매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한 나그네가 그 활을 자유자재로 쏘고 그 활로 구원자들을 모두 죽인 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들은 현대소설에서 많이 봐왔던 이야기 전개 구성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항해 모험담은 그가 자신의 모험담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소설되기에 요즘 모험소설처럼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여곡절 끝에 고향 이타케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나그네로 변장하여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책을 읽기 전부터 스타벅스의 로고, 머리 풀어헤친 여자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얼굴은 미녀, 몸통은 새인 세이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세이렌을 이 책 오디세이아에서 확인했을 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는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로고로 세이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경제적 마케팅에는 이처럼 인문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일리아스에 이어 오디세이아도 잘 읽었습니다. 숙제 같았던 두 책을 모두 읽고 나니 왜 좀 더 일찍 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먼저 남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오디세이아는 어떠셨나요? 나도 한번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읽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도들새김 출판사의 책들을 권해드립니다. 분량면에서나 사건 위주 재편집 등으로 인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